쉼없이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국내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는 만기를 맞이했고요. 간밤에 또 들어온 해외 이슈들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원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에 해외 소식 먼저요. FOMC 이 결과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FOMC 사람들이 이제 뭐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다들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드 커브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ECB에서 추가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완화적인 기조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완전한 기대감을 다 충족시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왜 이렇냐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자신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그래도 좀 유지한 편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지면은 정책은 계속 펼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2022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뭔가의 추가적인 것들 이런 거는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건 제로 금리를 뭐 앞으로 2022년이었던가요? 네.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뭐 이야기들 그리고 부양책들도 계속 뭐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뭐 4차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국의 정책적인 어떤 공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실물 경기는 어떻게 돼?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유동성에 이런 정책들의 효과에 힘입어서 진짜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간밤에 이제 OECD에서 이제 성장률 전망을 네, 발표를 내놨잖아요. 했죠. 네, 사실 이제 경기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플러스 이제 부양책의 효과도 사실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양책이 바로바로 실물 경기를 개선시키는 데는 항상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던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2008년 네. 금융위기 때 네. 그때도 사실 이제 계속 부양책 펼치고 양적 완화 펼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 했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쭉 길게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경기가 살아났냐라고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양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하단을 지지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상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양책보다는 좀 뭔가 다른 정책들이 더 더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는 긍정적이지만 실물 경기와 그로 인해서 지수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라는 것들을 염두할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괴리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조정이 들어가지는 않는 뭐 네. 그냥 기어가는 그 정도의 그죠. 조정이지 가격 네. 조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네.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장중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이 정도면 뭐 조정 0.2% 지금 하락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국한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예견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네. 그래도 한번 뭐 예측이란 걸 해본다면 어떤 흐름 예상해 볼까요? 우선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었고 사실 이제 매도 규모나 그리고 속도가 줄어든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물량을 얼마나 출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존 기조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갈 것이냐. 사실 이게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 물량을 출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매도 물량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 자체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사실 지금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지만 장 막판에 크게 요동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오늘 시장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안심하기는 사실 조금 이른 시간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또 한번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또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네.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징이 요 며칠이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장중 변동성이 심했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만기를 맞았기 때문에 잘 버티다가도 동시호가 마감 구간쯤 들어서서 또 변동성이 확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맞아요. 투자에는 조금은 유의가 필요한 그런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연구원님. 네. 요즘에 외환시장 움직임 보면서 원달러 많이 이제 1,100원대, 아직 1,190원, 아직 1,200원에 가깝긴 하지만 네, 네, 네. 그래도 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네. 외국인들 곧 들어오나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들어온다라고 했으면은 이미 들어왔었겠죠. 사실 이제 6월 초부터 네네. 환율이 쭉 보면은 계속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원 달러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그러면은 계속 지금 사실 투자 심리 자체는 약간 살아난 상황이기도 하고 지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럼 여기에 힘을 실어줬으면은 사실 지수는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 주식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괜찮다라고 하면은 골고루 다 매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뭐 오늘은 여기를 조금 샀다가 내일은 여기를 조금 샀다가 이렇게 약간 순환매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매도 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매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순히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이 들어오겠지라는 것은 너무 이제 단순한 이제 생각이라는 네. 거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또 우리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래서 또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또 이제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한 달여 전에도 그러셨던가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자. 네. 뭐 가겠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뷰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흐름처럼 보면은 조금 올라가다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사실 하락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대외 리스크들이 그래도 하나씩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주에 보면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봤을 때도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인해서 또 올라온 만큼 그래서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 좀 더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제 좀 더 리스크들을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네. 것이 그래도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왜 미국도 지금 뭐 거의 똑같아요. 뭐 비슷하게 다 생각을 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래도 뭐 정확한 시점을 꼽기는 너무 무리가 있는 변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느 정도 쉼을 좀 예상을 좀 해놓고 있을까요? 우선 장이 좀 많이 세다라고 네. 하면은 한 네네. 6월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타날 그럼 건데 이달 말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죠?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조정 조금 뭐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냥 지지부진한 정도의 조정, 요거를 말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이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만약 네. 저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리스크를 알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런 리스크가 만약 부각이 됐다. 사실 지금은 얼음판 위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안하죠. 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호재 중심으로 그리고 유동성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리스크가 터진다라고 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7월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될 거고 그때의 조정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다음에 이후에 대응에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외를 받는다라고 해서 네.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바잉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들도 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IBK 투자증권 김혜원 연구원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2186선 가리키면서 약보합 진행이 되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하죠. 강한 것이 시총 1등 종목이 이렇게 달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상승 탄력도가 줄긴 했는데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현재 763선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단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출발 마케도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이어지는 시장 공감 10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꼼꼼한 전략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고맙습니다.